이번 시간에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새로운 문서를 만들고 그 문서 안에 여러 개의 페이지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일, 뉴 메뉴를 선택하거나 키보드에서 단축키 컨트롤 L을 누릅니다. 뉴 다큐멘트 대화 상자가 열리면 네임 스테이셔너리라고 입력을 합니다. 프로파일의 드랍다운 메뉴를 클릭하시면 여러 개의 프로파일 리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프로파일 리스트를 각각 선택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프로파일 리스트에서 프린트를 선택한 후 사이즈의 드랍다운 메뉴를 클릭하면 인쇄를 위한 문서 크기 리스트가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레터 사이즈의 문서를 기본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미국을 제외한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다른 나라에서는 A4를 기본 사이즈로 사용합니다. 두 번째로 프로파일 리스트에서 웹을 선택한 후 사이즈의 드랍다운 메뉴를 클릭하면 웹 디자인을 위한 해상도가 문서 크기 목록으로 나타납니다. 세 번째로 프로파일 리스트에서 다시 디바이스를 선택한 후 사이즈의 드랍다운 메뉴를 클릭하면 아이패드, 아이폰, 줌, 파이어룩, 갤럭시 S와 같은 다양한 장치 리스트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사이즈의 드랍다운 메뉴에서 갤럭시 S를 선택하면 위드와 하이트의 갤럭시 S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문서 크기가 표시됩니다. 네 번째로 프로파일 리스트에서 비디오 앤 필름을 선택한 후 사이즈의 드랍다운 메뉴를 클릭하면 비디오와 필름 방식의 크기에 맞는 다양한 리스트가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사이즈의 드랍다운 메뉴에서 NTSC DV 와이드 스크린을 선택하면 위드와 하이트의 비디오 방식에 최적화된 문서 크기가 표시됩니다. 다섯 번째로 프로파일 리스트에서 베이직 RGB를 선택합니다. 베이직 RGB는 인쇄를 위한 문서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웹, 다양한 장치, 비디오 및 필름으로 작업을 특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적인 멀티미디어를 위한 RGB 컬러 모드로 작업해야 할 때 선택합니다. 따라서 사이즈의 드랍다운 메뉴를 클릭하면 일반적인 종이 문서와 멀티미디어를 위한 스크린 해상도의 크기 리스트가 복합적으로 표시됩니다. 여섯 번째로 프로파일 리스트에서 플래시 빌더를 선택합니다. 플래시 빌더는 플래시 빌더 프로그램에서 애니메이션 작업을 해야 할 때 선택합니다. 사이즈의 드랍다운 메뉴를 클릭하면 플래시 빌더에서 주로 사용하는 화면 해상도의 문서 크기 리스트가 나타납니다. 이제 새로운 문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로파일 리스트에서 프린트를 선택합니다. Number of Artboard에 숫자 1이 기본으로 표시되는데 이 상태로 문서를 만들면 1페이지짜리 문서가 만들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이곳에 1보다 큰 다른 숫자를 입력하면 입력한 숫자만큼의 여러 페이지가 하나의 문서에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하나의 문서를 만들어 작업하다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페이지를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과정에서는 Number of Artboard의 숫자 1은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사이즈의 드랍다운 메뉴를 클릭해서 한국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A4를 선택합니다. 눈금자의 단위를 선택하기 위해 유니치의 드랍다운 메뉴를 클릭하면 여러 개의 단위가 뜨는데 픽셀스는 멀티미디어에서 사용하는 눈금자 단위이고 인치스는 인쇄용 문서를 위한 미국의 기본 눈금자 단위입니다. 미국을 제외한 나라들은 대부분 밀리미터스와 센티미터스를 눈금자의 기본 단위로 사용합니다. 저는 한국인에게 익숙한 단위인 센티미터스를 선택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width와 height를 보시면 A4 문서의 크기가 센티미터 단위로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은 문서의 방향으로서 포트레이트는 세로 방향, 랜드스케이프는 가로 방향을 의미합니다. 이번 작업에서는 기본값 그대로 포트레이트를 사용하겠습니다. 블리드는 문서의 가장자리에 그래픽이나 사진이 닿는 인쇄물을 재단하는 과정에서의 실수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문서의 상하 좌우 외곽에 추가하는 엑스트라 공간 표시입니다. 블리드는 다른 강좌에서
적정한 예제가 있을 때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과정에서는 분리 뒤에 값을 지정하지 않고 그대로 기본값인 0cm를 사용하겠습니다. 분리대 아래에서 어드밴스드 왼쪽에 삼각형을 클릭하시면 바로 아래에 추가 옵션이 나타납니다. 어드밴스드는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파일 문서를 선택했는지에 따라 그 옵션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CMYK는 사이안, 마젠타, 옐로우, 블랙의 4가지 색상으로 구성된 잉크 컬러로 인쇄를 위한 색상입니다. RGB는 레드, 그린, 블루의 3가지로 구성된 빛의 컬러로 작업의 최종 아웃풋이 웹디자인, 비디오 및 필름, 모바일 장치 또는 파워포인트, PPT 문서와 같은 용도로 사용되는, 다시 말씀드리면 스크린에서 보여지는 멀티미디어에 적합한 색상입니다. 지금 제가 선택한 문서는 인쇄를 위한 문서이기 때문에 컬러 모드에 인쇄를 위한 CMYK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멀티미디어나 웹디자인 작업에서 필요한 그래픽이나 사진의 해상도는 저해상도인 72ppi를 사용하고, 인쇄할 문서에서 사용하는 이미지들의 해상도는 고해상도인 300ppi를 사용합니다. 제가 선택한 문서는 인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레스터 이펙트가 하이 300ppi로 표시됩니다. 그리고 미리 보기 모드인 프리뷰 모드는 기본값인 디폴트로 지정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Align New Object to Pixel Grid에 체크하시면 새로운 오브젝트들이 픽셀 그리드를 기준으로 정렬하여 작업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체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옵션인 템플릿 버튼을 클릭하시면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주제에 미리 만들어진 템플릿 문서를 가져와 여러분이 원하는 사진과 텍스트로 새롭게 디자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옵션의 지정이 끝났으니 OK를 클릭하면 이와 같이 새로운 문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문서를 아트보드라고 부릅니다. 만약 A4 크기의 아트보드를 다른 크기로 변경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로 다른 방법으로 새로운 아트보드를 만들지 않고 현재의 아트보드 크기를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패널에서 다큐멘트 셋업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큐멘트 셋업 대화 상자에서는 블리드와 보기 옵션, 투명도, 글자 옵션 등을 변경할 수 있지만 이 옵션으로 아트보드의 크기를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에딧 아트보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아트보드의 편집이 가능한 에딧 아트보드 상태로 들어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컨트롤 패널에서 프리셋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하면 바로 전에 New Document 대화 상자에서 보셨던 모든 아트보드의 크기 리스트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A3를 선택하면 A4 크기의 아트보드가 A3 크기로 변경이 됩니다. 아트보드의 왼쪽 상단 코너에 보시면 01 아트보드 1이라는 작은 라벨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01은 첫 번째 페이지를 의미하며 아트보드 1은 레이어 1, 레이어 2와 같은 아트보드의 기본 이름값입니다. 아트보드 이름의 기본값을 사용하지 않고 페이지의 작업 목적이나 특성에 따라 이름을 지어줄 수 있습니다. 컨트롤 패널에서 네임에 레터헤드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문서의 왼쪽 상단 코너에 아트보드의 이름이 01 아트보드 1에서 01 레터헤드로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편집이 다 끝났다면 이제 편집 모드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키보드에서 ESC를 누르거나 또는 툴 패널에서 아무 툴이나 선택합니다. 컨트롤 0을 눌러 A3 크기의 아트보드를 숨김없이 보여주도록 합니다. 이번에는 아트보드를 편집하기 위해 툴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툴 패널 하단에서 아트보드 툴을 클릭하거나 단축키 Shift 스펠링 O를 누릅니다. 방금 작업하셨던 아트보드 편집 모드로 다시 들어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는 편지지를 위한 아트보드이기 때문에 컨트롤 패널에서 프리셋 드롭다운 메뉴 버튼을 클릭하고 다시 A4를 선택합니다.
서식류에는 편지지, 편지봉투, 명함 등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현재 스테이셔너리라는 문서는 편지지를 위한 아트보드 페이지만 있는 상태인데 나머지 서식류를 위한 문서를 따로 만들지 않고 현재의 스테이셔너리 문서에 나머지 몇 개의 서식을 위한 아트보드 페이지를 추가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패널에서 뉴 아트보드 아이콘을 클릭한 후 마우스를 첫 번째 아트보드 오른쪽에 페이스트보드 공간으로 이동하면 첫 번째 페이지와 동일한 크기의 아트보드가 따라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하는 위치에 클릭하면 두 번째 새로운 아트보드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트보드가 선택된 상태에서 컨트롤 패널에서 네임에 스몰 인벨롭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그러나 방금 만든 작은 편지 봉투는 A4 사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아트보드의 크기를 변경해야 합니다. 컨트롤 패널 오른쪽에 XY는 문서의 위치를 위한 좌표값이고 width를 의미하는 W와 height를 의미하는 H는 각각 가로와 세로 값입니다. W에 22cm를 입력하고 탭을 눌러 H로 이동합니다. H에 10.5cm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A4 크기의 아트보드가 편지봉투 크기의 아트보드로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큰 사이즈의 대봉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패널에서 뉴 아트보드 아이콘을 클릭한 후 마우스를 두 번째 아트보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작은 편지봉투 크기의 아트보드가 따라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우스를 페이스트보드 공간으로 여유있게 이동한 후 클릭하면 세 번째 새로운 아트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방금 만든 아트보드의 크기를 큰 편지봉투 사이즈로 변경하기 위해 컨트롤 패널에서 W에 33cm를 입력하고 탭을 눌러 H로 이동합니다. H에 24.5cm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작은 편지봉투 크기의 아트보드가 큰 편지봉투 크기의 아트보드로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아트보드가 선택된 상태에서 컨트롤 패널에서 네임에 빅 인벨롭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이번에는 컨트롤 패널에서 뉴 아트보드 아이콘을 클릭하지 않고 아트보드를 추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우스를 작은 봉투 아트보드 아래에 빈 공간에 클릭하고 드래그하면 자유로운 크기의 아트보드 페이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방금 만든 네 번째 페이지로 명함을 만들기 위해 네 번째 페이지가 선택된 상태에서 컨트롤 패널에서 W에 9cm를 입력하고 탭을 눌러 H로 이동합니다. H에 5cm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네 번째 아트보드가 선택된 상태에서 컨트롤 패널에서 네임에 비즈니스 카드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다시 자유로운 크기의 아트보드를 만들기 위해 명함 아래에 클릭하고 드래그합니다. 지금까지 하나의 문서에 총 5개의 페이지를 만들었고 만든 순서대로 페이지 번호가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5번째 페이지가 필요하지 않아 삭제하고 싶다면 키보드에서 딜리트를 누르거나 또는 컨트롤 패널에서 딜리트 아트보드 아이콘을 클릭하면 됩니다. 지금과 같은 아트보드 편집 모드 상태에서 각각의 페이지를 클릭하면 아트보드의 상하 좌우 코너에 절지선을 의미하는 크롭 마크가 자동으로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선택한 아트보드만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편지지 아트보드를 선택하고 툴 패널 하단에서 아트보드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선택하지 않은 나머지 아트보드 페이지들은 회색으로 비활성화된 상태가 되고 선택한 페이지만을 위한 아트보드 옵션스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아트보드 옵션스 대화 상자에서 선택한 문서의 이름, 크기, 위치, 방향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스플레이 영역에 몇 가지 옵션이 나타나는데 각각의 옵션에 체크해서 아트보드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Show Center Mark에 체크하면
문서의 중앙이 어디인지를 표시하는 마크가 디스플레이 됩니다. Show Center 마크에 체크를 해제하고 두 번째로 Show Crosshairs에 체크하면 문서의 상하 좌우 각각의 중앙이 되는 위치에 얇은 선이 디스플레이 됩니다. Show Crosshairs의 체크를 해제하고 세 번째로 Show Video Safe Areas에 체크하면 비디오에서 잘리지 않고 표시되는 안전한 영역이 디스플레이 됩니다. 캔슬을 눌러 아무것도 변경하지 않겠습니다. 이번에는 컨트롤 패널에서 선택한 아트보드만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편지지 아트보드가 선택된 상태에서 컨트롤 패널로 마우스를 이동해 보면 아트보드 옵션스 대화 상자에서 보았던 Show Center Mark, Show Crosshairs, Show Video Safe Areas와 같은 디스플레이 옵션이 아이콘으로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표시하고 싶은 디스플레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선택된 문서에 디스플레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택한 디스플레이를 해제하고 싶다면 다시 아이콘에 클릭하면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툴 패널 하단에서 아트보드 툴을 더블 클릭하지 않고 아트보드 옵션스 대화 상자를 열기 위해 컨트롤 패널에서 아트보드 옵션스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트보드 툴을 더블 클릭했을 때처럼 선택하지 않은 나머지 아트보드 페이지들은 회색으로 비활성화된 상태가 되고 선택한 페이지의 옵션만 변경할 수 있는 아트보드 옵션스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아트보드 옵션스 대화 상자의 세부 옵션은 앞에서 살펴보았기 때문에 그냥 캔슬을 누르겠습니다. 이번에는 아트보드 페이지들의 순서를 바꾸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봉투 페이지를 편지지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작은 편지 봉투는 대봉투의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리고 명함은 작은 봉투 아래로 이동하겠습니다. 제가 페이지의 위치를 바꿨지만 페이지의 순서는 처음 상태와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트보드의 위치를 페이스트보드에서 이동하면 위치만 바뀌지 페이지 순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패널 그룹에서 아트보드 패널 탭을 클릭합니다. 아트보드 패널의 왼쪽에 있는 숫자는 페이지 번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만들어 놓은 아트보드의 이름들이 표시됩니다. 이름에 한번 클릭하면 해당 아트보드를 선택할 수 있고 더블 클릭하면 해당 아트보드만 윈도우에 가득 채워 보여줍니다. 아트보드 패널의 오른쪽에 있는 아이콘은 페이지가 가로로 긴지 아니면 세로로 긴지에 따라 서로 다른 용지의 방향으로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편집을 원하는 아트보드의 이름을 선택하고 이 아이콘에 클릭하면 아트보드 옵션스 대화 상자를 열어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캔슬을 눌러 아트보드 옵션스 대화 상자를 닫겠습니다. 페이지 번호를 순서대로 바꾸기 위해 아트보드 패널에서 빅 인벨롭을 선택한 후 패널 하단에서 Move Up 아이콘을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페이지 3이 2로 바뀌고 나머지 페이지들도 자동으로 페이지 번호가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트보드 패널의 하단에서 Move Up 또는 Move Down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페이지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트보드 편집 모드에서 나가기 위해 툴스 패널에서 아무 툴이나 클릭합니다. 키보드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마우스 아이콘이 손 모양으로 바뀌는데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드래그하면 화면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만약 특정 페이지로 이동하고 싶다면 워크스페이스의 왼쪽 하단에서 아트보드 내비게이션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해 이동하고자 하는 페이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첫 번째 강좌에서 제가 문서의 보기 옵션을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 과정에서 한 개의 문서에 여러 개의 아트보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보기 옵션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뷰 메뉴로 가셔서 Fit All in Window 메뉴를 선택하거나 또는 키보드에서 Alt, Ctrl, 숫자 0을 누르면 이와 같이 모든 페이지를 윈도우에 함께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멀티미디어를 위한 두 번째 문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메뉴에서 New를 선택하거나 또는 키보드에서 Ctrl N을 누릅니다. New Document 대화 상자에서 프로파일의 드랍다운 메뉴를 클릭하고 웹을 선택합니다. 사이즈 드랍다운 메뉴에서 웹 디자인의 표준 크기인 1024-768을 선택합니다. 어드밴스드의 왼쪽 삼각형을 클릭해보면 웹 문서에 최적화된 컬러 모드 RGB, 레스터 이펙트, 스크린 72 ppi 상태로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OK를 클릭합니다. 문서 탭 부분에 보면 첫 번째는 인쇄를 위한 문서라서 CMYK 컬러 모드를 볼 수 있고, 방금 만든 문서는 웹 디자인을 위한 문서라서 RGB 컬러 모드로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서에서 컬러 모드는 매우 중요합니다. 최종 아웃풋이 인쇄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멀티미디어를 위한 것인지에 따라 CMYK 또는 RGB 컬러 모드를 처음부터 선택하고 작업해야 하는데, 만약 이 부분을 무시하고 맞지 않는 컬러 모드를 사용한다면 인쇄된 종이에서 그리고 모니터에서 기대했던 색상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특히 인쇄를 위한 문서에서 RGB 컬러로 작업하고 출력한다면 색상 차이가 심해서 다시 출력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스테이셔너리 문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동일한 카테고리의 작업을 할 경우 문서를 여러 개 만드는 것보다는 하나의 문서에 필요한 페이지를 추가해 만드는 것이 파일을 관리하고 작업하기에 편리합니다. 이번 강좌의 마지막으로 템플릿으로 새로운 문서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메뉴에서 New 메뉴를 선택하거나 또는 키보드에서 Ctrl N을 누릅니다. New Document 대화 상자의 왼쪽 하단에서 Templates 버튼을 클릭합니다. New from Template 대화 상자에서 테크 폴더를 더블 클릭합니다. 스테이셔너리를 선택하고 더블 클릭하거나 또는 New를 클릭합니다. 단축키 Alt, Ctrl 숫자 0을 눌러 모든 페이지를 보여줍니다. 지금 불러온 템플릿에는 다양한 서식류의 기본 그래픽과 문자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 색상이나 그래픽, 내용 등을 원하는 스타일로 변경하면 쉽게 나만의 서식류를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로 다른 용도의 새로운 문서 만들기와 페이지 추가하기 그리고 템플릿을 이용하여 새로운 문서를 만드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강좌를 따라오는데 어려움이 없으셨기를 바라며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레이스 교수의 일러스트레이터 강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강좌를 빠짐없이 수강하기 위해 순서대로 다음 비디오를 시청해 주세요. 일러스트레이터를 배우고 마스터하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